그량기 서점의 마지막 계절. 안녕하세요. 선선한 바람이 책장을 넘기기 좋은 계절. 조용한 아침의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여기 낡은 책갈피처럼 소중한 시간을 품고 있는 한 노부부와 그들의 작은 서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마지막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책 향기, 세월의 향기. 재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도시의 한 구석. 낡고 오래된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골목에는 50년의 세월을 꿋꿋이 지켜온 그량기 서점이 있습니다. 해가 바랄 대로 바랜 녹색 간판과 계절마다 새로운 시안 구절이 손글씨로 쓰여 있는 삐걱거리는 유리문. 이곳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기억과 시간이 함께 쌓여가는 작은 역사 박물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의 관장은 여든의 오승호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78배 윤서연 할머니였습니다. 부부의 하루는 이른 아침 서점 문을 열고 낡은 마룻바닥을 쓸며 시작됩니다. 남편 승호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고 과묵했지만 먼지 쌓인 책 등을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는 그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아내 서연 할머니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서점의 따뜻한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서점은 일터이자 집이었고 청춘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쪽 어린이 책 꽂이는 아들이 코를 훌쩍이며 위인전을 읽던 자리였고 창가의 낡은 흔들의자는 가난했지만 문학을 사랑했던 아내가 시집을 읽으며 신혼의 꿈을 키우던 자리였습니다. 책장 구석구석, 바닥의 흠집 하나하나에 부부의 50년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서점 문을 열고 배달된 신문을 정리하던 승호 할아버지의 손에 낯선 관공서 우편물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재정비 촉진 구역 수용 협의 요청서. 어려운 단어들이 빼곡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친 그량기 서점이 포함된 이 골목 전체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는 일종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보상 협의를 위한 날짜는 불과 석 달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낡은 책들의 먼지를 털어내던 아내에게 승호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서연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이 서점은 절대 못 없애요.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승호 할아버지는 지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이 변하는 걸 어쩌겠소. 언젠가는 올 일이었어.
이제 우리도 쉴 때가 됐지. 이 나이에 저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운단 말이오. 남편의 체념 섞인 말에 서연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아요? 우리의 50년이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냔 말이에요. 그날 처음으로 그량기 서점의 아침은 책 향기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서늘한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계절은 그렇게 차가운 균열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부 엇갈리는 마음. 재개발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서연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50년 추억이 깃든 그량기. 서점, 이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써서 서점 앞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골목의 이웃 가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이웃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재개발 조합이 제시한 보상안에 도장을 찍은 뒤였습니다. 5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온 박 영감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우리도 힘에 부쳐. 자식들도 다 힘든데 이참에 보상금 받아서 편히 쉬라고 성화야.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서연 할머니만이 홀로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과거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수십 통의 민원 편지를 썼고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승호 할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가 저러다 몸져 누울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점 정리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승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 혈압도 높은데 저러다 큰일 나겠소.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괜한 힘 빼지 말고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오붓하게 보냅시다. 그 순간 서연 할머니가 들고 있던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붓하게요? 당신은 정말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심장이 뜯겨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당신한테 이 서점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낡은 가게일 뿐이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소. 나는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처음부터 싸울 생각도 없었어.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그날 이후 부부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평생을 서로의 그림자처럼 의지하며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승호 할아버지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고 서연 할머니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지켜온 서점의 운명 앞에서 부부의 사랑 역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3부 먼지 쌓인 약속.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철거 예정일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승호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위해 더 이상 잔소리를 하는 대신 묵묵히 서점의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떠나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아내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창고처럼 사용하던 서점 뒤편의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낡은 잡지와 반품된 책들 사이에서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 결혼했던 시절 아내가 썼던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페이지에는 28살 젊은 서연의 풋풋하고 희망 넘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75년 5월 10일, 드디어 우리 이름으로 된 작은 서점을 열었다. 비록 월세 가게에 책꽂이도 남편이 헌 가구를 주어와 밤새 뚝딱거리며 만든 것이 전부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남편은 걱정이 많은 모양이지만 나는 괜찮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작은 공간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승호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다 어느 한 페이지에서 눈길을 멈췄습니다. 1975년 6월 2일. 오늘 남편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다. 우리는 단순히 책을 파는 장사꾼이 되지 말자고. 대신 이 그량기 서점을 동네 사람들이 언제든 편히 와서 쉬어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고 약속했다. 책의 향기보다 사람의 향기가 더 진한 곳.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약속해 주었다. 당신의 그 꿈, 내가 평생 지켜주겠소. 설령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 이 그량기만큼은 꼭 지켜주겠소.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50년 전의 약속. 승호 할아버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가 낡은 건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고집을 부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두 사람의 첫 꿈과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찾아와 준 사람들의 향기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들고 서점으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멍하니 골목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낡은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사부 마지막 책 모임.
서연 할머니는 남편이 건넨 낡은 일기장을 한참 동안 말없이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의 잊혀진 약속,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50년간 서점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건물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지도.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잊히게 둘 수는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점 한편에 놓인 낡은 칠판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그량기 서점 마지막 책 모임을 엽니다. 50년의 추억을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싸움을 멈춘 아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승호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린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은 꼭 확인하고 싶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겠어요? 승호 할아버지는 아내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책 모임 소식은 동네에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저녁, 좁은 그량기 서점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희끗한 머리가 성성한 중년이 된 옛 단골부터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엄마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서점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연 할머니의 사회로 사람들은 저마다 그량기 서점과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가난한 고학생 시절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제일 싼 시집 한 권을 사지도 못하고 종일 읽다 가곤 했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런 저희를 위해 늘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신 날이면 늘 여기 어린이 책꽂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책 냄새를 맡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저에게 이 서점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량기 서점이라는 공간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점 구석에서 묵묵히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승호 할아버지의 눈시울도 어느새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따뜻한 향기였다는 것을. 오부 새로운 장을 넘기며 마지막 책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 서점에는 부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서연 할머니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조용히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승호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여보, 미안했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이 뭘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겠구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낡은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50년 전에 한 약속 기억하오? 당신의 그 꿈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이 글양기만큼은 꼭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이오. 기억해요. 내가 그 약속 지금이라도 지키게 해주시오. 승호 할아버지는 새로운 제안을 꺼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킬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 서점의 향기는 지킬 수 있어. 오늘 사람들이 들려준 이 소중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50년 세월을 작은 책 한 권으로 엮어보는 건 어떻겠소? 글양기 서점이라는 이름에 우리만의 책을 만드는 거요. 그러면 이 서점은 건물이 사라져도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게 아니오. 서연 할머니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현실적이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의 입에서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제안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서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다만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서점을 사랑하고 아내를 걱정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이해와 감사,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 부부의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돌아 부부는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6부 마지막 재고 정리. 그날 이후 글양기 서점을 정리하는 부부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명감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점을 찾아오는 오랜 단골들에게 서점의 책들을 마지막 선물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 책에 얽힌 자신의 추억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 부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점의 벽은 금세 수백 장의 이야기가 담긴 메모지로 가득 찼습니다. 부부의 사연을 들은 자식들과 손주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손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글양기 서점 기억, 책 프로젝트를 듣고는 자신이 직접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고 편집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하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낡은 책들을 상자에 담으며 어린 시절 이 서점에서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던 기억을 처음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서점을 정리하는 하루하루는 슬픈 이별의 과정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잊고 있던 사랑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50년간 쌓아온 책더미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할 때마다 함께 웃고 함께 추억에 잠겼습니다. 승호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고 서연 할머니는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서점의 사진들을 골라냈습니다. 손녀는 그 모든 것을 컴퓨터에 옮겨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스럽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벽돌이 아닌 이야기로, 시멘트가 아닌 기억으로 그들의 서점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서점의 모든 책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거나 기증될 곳을 찾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책장은 마치 무대 뒤에 앙상한 골조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빈 공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추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부 사라지지 않는 향기. 마침내 그량기 서점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텅 빈 서점 안 승호 할아버지와 서연 할머니는 창가의 낡은 흔들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 서점을 처음 열었던 그날처럼 서점 안에는 더 이상 퀴퀴한 책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난 50년의 세월이 그 어떤 책 향기보다도 더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소? 승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후회 없어요. 오히려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선물을 받은 기분인걸요. 부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텅 빈 서점을 통해 들어오는 마지막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후 부부는 자식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안은 그들이 평생 아끼던 책들로 가득 차 마치 작은 그량기 서점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직 잉크 냄새도 마르지 않은 수십 권의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손녀가 그린 그량기, 서점의 정겨운 그림과 함께 그량기 서점,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젊은 날과 서점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마지막 책 모임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아름다운 글과 사진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그들의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낡은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사랑은 한 권의 책이 되어 영원히 살아남은 것입니다. 남편 승호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했던 50년 전의 약속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지켜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들의 책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